장성택 실각 이후에 남북이 뒤숭숭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장성택 계열 인물이 핵문서를 들고 망명을 했다. 온갖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자금진 금고지기가 망명했다. 처형됐다. 네, 심지어 장성택과 김정은 부인 리설주의 연루설. 불륜이다 둘이 또 이런 말,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갖 보도가 난무합니다. 그거를 전 방송사의 뉴스에서 이걸 때리는데 이게 보기도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처가 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얘기들 뿐입니다. 오늘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심 엘리트의 비밀 정보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양 말하고 있는 게 또 씁쓸한 일입니다. 오늘 장성택 특집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장성택 실각 이후에 평양에 떨어진 핵폭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취재하고 오셨습니다. 이분 모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고영한 전 북한 외교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리설주 뭡니까 이거? 불륜설 이게 말이 됩니까? 장성택 리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장성택을 지금 김정은의 부인이고 이설주는요. 이거 설명을 그렇죠. 해줘야 되고. 이설주가 그래도 김정은 한나라의 국가 지도자의 와이프인데 네. 김정은이가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고 그랬던 여자를 김정은이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결혼했겠냐.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지만 또 잘못된 정책, 그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이런 것까지 그냥 놀던 여자가 김정은의 부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택 이설주 연루 불륜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이런 게 사실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특히 사실도 아닌데. 예. 여기에 만약에 이거 한국 사람이 그랬으면 명예훼손으로 그대로 그렇죠. 잡혔죠. 명예훼손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에 그 정치국 회의를 12월 8일 날 북한에서 했습니다. 네. 그 9일 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한 10번째, 9번째 한번 뜯어볼까요? 예. 장성택 지은 부하 타락. 10번 한번 보시죠. 마약과 카지노. 8번 한번. 부정부패인데요. 여성관계 안 나옵니까? 여성관계가 잠깐만요. 여성관계 굉장히 위인가 봐요. 아닐 겁니다. 아마 배신행위. 예. 한번 다 뜯죠 뭐. 다 뜯어버려요? 예, 다 뜯으십시오. 여성관계가 없는데요? 정치국 결정문에 있는데. 없네. 네. 여성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빼먹었네요. 제목에서. 다시 붙여야지.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거 지금 놔두십시오. 예. 여성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빼먹었네. 예. 말씀하시죠. 이 마약과 카지노에 예. 여성이라고 쓸게요, 제가. 여성이라고 써주십시오. 예, 여성. 예. 북한 노동당.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북한 노동당 역사에. 예. 정치국 회의 결정문에. 네. 여자 관계가 난잡하다고 쓴 결정문이 없습니다. 정치문 결정문에. 정치국 회의, 확대 회의건, 정치국 회의건 간에. 네. 전원 회의건 간에 거기에 마지막 이 보도문에. 네. 이 사람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해임하고 철직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이번에는 예. 정치국 회의, 확대 회의 보도문에 장성택이 여러 명의 여자들과 식당 골방에서 네. 여자들을 끼고 놀면서 네. 먹자판을 벌리고 네. 여러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가졌다. 네. 이런 죄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네. 장성택이 북한의 제가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북한이 새로 지은 어느 식당에 가서 네.
장성택과 그 밑에 그 부하들이 네. 가서 술을 마시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예술단 여자들을 은하순가 뭐. 예. 뭐 은하수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네. 있는데 어쨌든 데려와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네. 흥을 돋구고 네. 그런 행동은 분명히 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자 문제가 갑자기 심각하게 문제로 뛰어오르는가 하면 네. 김경희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장성택이 와이프가 김경희 북한 노동당 비서, 네. 김정일의 누이 동생, 네. 김일성이 살아있는 유일한 딸, 네. 아주 백두 그야말로 혈투. 백두 혈통. 예, 김경희. 그 제가 조금 이따 백두 혈통도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김경희가 결국은 동의를 해서 장성택이를 숙청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것이 아, 이번 김경희가 정치 동의를 했다. 예, 여러 가지 죄목들을 수집을 하던 도중에 네. 여자들, 이 여자, 저 여자, 뭐, 그 전에 뭐, 탁구 선수하고도 좋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여자 관계를 종합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종합을 해서, 김병희한테, 고모한테, 자, 고모, 이렇게 난잡한 놈입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 결심대로 하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당 정치국 결정문에다 갖다 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경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김경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번에 뭐 김경희가 그 사건을 주도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김경희가 1980년대에 장성택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와서 한 소리입니다. 아, 여기가 출처군요. 예, 제가 처음에 와서 네. 했는데 그건 80년대 둘이 다 젊었을 때 네. 한참 잘 나갈 때 이야기고 네. 그때 장성택이는 김정일이하고 기쁨조 파티를 하고 네. 이 소식을 들은 김경희는 화가 나니까 젊은 피아니스트를 데리고 네. 외국에 나가서 이른바 맞바람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별거를 했는데 아, 김경희도 피아니스트 남자를 데리고 맞바람을 피고. 맞바람을 네. 피우고 그러다가 90년도 들어오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둘 사이가 다시 좋아진 거예요. 아, 나이 들고 나서. 나이 들고 왜 네.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이 들면 조강지처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뭐 나이 들면 이렇게 등 긁어주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둘이서 같이 김정은이 후견 세력으로 일을 했다. 그거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나와서 장성택이가 가택에 연극. 있어서 자기 자택에 있으면서 반성문을 쓰고 자아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네. 거의 드렸고 네. 12월 5일 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 발제문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 혹시 그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좋겠는데 네. 장성택이가 끌려나가는 사진. 우리 네. 나가는 사진. 예, 우리 한국 조중동을 비롯해서 저기 다 실었는데 네. 저기 장성택이 지금 정상적인 양복 차림입니다. 네. 물론 지금 머리카락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소리고 저 때까지는 집에서 가택에서 자아 반성문을 하고 자아 네. 비판을 하다가 바로 12월 8일 날 정치국 회의에서 저렇게 끌려 나간 다음에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행방불명.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네. 유추해 보건대 북한이 이제까지 했던 행동으로 봐서 저런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위부 초대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위부 특각이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 감옥들이 있어요. 평양시 곳곳에. 네.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너 지금 이제까지 한 죄목을 다 밝혀라. 너하고 친한 놈이 누구냐. 네. 죽이는 거는 별로 바쁜 일이 아니야. 이미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망을 했고 네. 육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보면 보안원들이 끌고 나가는데 여기는 말하면 경찰입니다. 네. 여기 계급을 보면 여기 경사나 경장급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네. 장성택이한테 최대한의 치욕을 주는 건데 네. 저 사진을 잘 보시면 인민보안원 군복이거든요. 네.
근데 저 인민보안원들은 무슨 공격하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안에 창광보안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창광보안서는 국가안전보위부하고 인민보안부가 동시에 나가서 무슨 근무를 하는가 하면 당중앙위원회는 북한 노동당의 두뇌 아닙니까? 핵심.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강간을 했다. 네. 뭐 도적질을 했다.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거는 보안부에서 잡아서 처리를 하고 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면 그 안에 나가 있는 보안소에 나가 있는 보안원들이 잡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잡아감으로써 일반 사람들은 그 창강 보안소가 뭔지 모릅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 아 저거 완전히 제일 그 말단 경찰들한테 잡혀나갈 정도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한심해졌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 장성택이한테는 또 뭐냐면 내가 2인자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저렇게 정말 내 어떤 직업을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경사나 경장급의 경찰들한테 쫓겨나가는 거는 굉장히 치욕적이거든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거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노린 건 뭐냐면 고모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모부를 북한의 제2인자를 김정은이 후견인 노릇을 한 사람을 저렇게 당당하게 잡아가니 다른 놈들은 더 꼼짝 말아요. 더 꼼짝 말아라. 너는 아주 더 한심하게 죽을 수도 있다. 저런 거를 보여주자는 목적이 있고 전체 주민들한테는 이제까지 원수님, 김정은 원수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사람을 저렇게 안전원들이 붙잡아 갔다. 이제는 장성택에는 끝이다. 이제는 오직 김정은만 김정은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 의미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장성택이가 이제까지 그 당중앙위원회에서만 40몇 년을 근무를 했어요. 네. 그것도 당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노란자위 부서들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않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차관 이상 간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장성태와 친하다고 봐야죠. 장성택하고 술을 한번 마시던 밥을 한번 먹었던 외국에 한번 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네. 저 두목을 저렇게 잡아감으로써 그 간부들한테 꼼짝 말고 있어. 다른 행동하면 이렇게 잡아가서 죽일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친척들도 다 지금 소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척들은 이미 다 들어갔고. 소환돼서 다 들어갔고 네. 이미 장성택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들어갔고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갖 설들이 많습니다. 네. 뭐 심지어 뭐 그 호위사령관이 보위부장한테 전화를 했고 보위부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서 김정은한테 제일 보고를 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네. 북한 평양의 가장 핵심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을 한국 국정원도 아니고 그 어떤 조그만 단체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느 날 전화를 걸었고 며칠 날 잡아갔고 며칠 날 어떻게 돼서 며칠 날 회의를 했다. 그 정도를 알 정도면요. 평양 지금까지 견뎌배기지도 못했습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중동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아직 버티고 있는 거는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나라 국정과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부 탈북자들이 전화를 하는데 평양하고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국경에 나와 있는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중국 휴대폰을 통해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양하고 직접 전화를 한다는 건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지 평양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가 외교부에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국제사업부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직접 전화를 못 겁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교환을 통해서 제가 외교부 육국 사과장입니다. 국제사업부 6과장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꿔주는 거지 직접 전화를 안 하거든요. 아, 교환을 통하게 돼 있다. 그렇죠. 비밀 보장을 위해서 교환을 통하게 돼 있는데 호위사령부 장교하고 직접 여기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는 이건 약간 소설을 써도 너무 소설을 쓰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거는
아까 이 제목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평양에 지금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평양에 그만큼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까지 40여 년 동안을 김정일 밑에서 2인자로 살아온 장성택이를 치는 건데, 장성택이가 청소년 사업부에서 일했죠. 3대 혁명 소조 사업부에서 일했죠. 국제사업부에서 일했죠. 조직지도부에서 일했죠. 행정부에서 일을 했어요. 이 행정부라는 게 막노동도 하고. 아니, 막노동도 했는데 행정부라는 게 뭐냐면요. 북한이 보위 안전 사법 검찰을 보는 왔다 부서입니다. 정말 제일 힘 있는 부서거든요. 네. 장성택이가 지난해부터 이 권력을 잡으면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제일 센 부서가 조직지도부입니다. 조직지도부까지 그 위세에 눌렸던 게 바로 행정부거든요. 이런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는 그게 부서가 아니고 아니고 그냥 이름만 코드명으로 그렇게 붙였다 뿐이지 사법, 검찰, 보위, 안전 다 보는 부서인데 네. 그런 부서에서까지 일을 했는데 그 행정부 인원만 중앙당 행정부, 각 특별시, 도당 행정부, 시군당 행정부에서 일하는 행정부 사람들만 거의 3,000명이 됩니다. 예. 핵심만. 그 핵심 지도부. 행정 부분에서 일하는 3,000명은 거의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장성택이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분들은 자꾸 체육지도위원장을 맡을 때 행정부장을 그만뒀다 그러는데 해임돼서 12월 8일 날 정치국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행정부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겸직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거는 다 겸직입니다. 네.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당, 정, 군, 보위, 안전 간부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조직지도부에 있었으니까 조직지도부 인원들이 있고 외화벌이 이 사람이 주관을 했고 하병투자 부분을 주관을 했고 경제개발위원회를 주관을 했고 그래서 그 인원이 대충 얼추 잡아도 거의 3만 명은 된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지금 한 자리를 한다는 모든 간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은 간부들은 하나도 없다. 지금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박 부장이 오늘 저를 잡아갔어요. 네. 근데 이 박 부장님을 어느 전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내일은 또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간부들이 지금 다 연결돼 밥을 안 속이고 극도의 불안 속에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 고영환 의원님을 내가 잡아갔는데 네. 나를 또 내일이면 잡아간다 이 딴 사람이 말이지. 또 잡아가고. 나랑 친하다고 또 그렇죠. 어디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중에서 망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지금 다 떨고 있다 누구나. 다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날 거기 12월 8일 날 할 때 그 정치구 회의인가 할 때 네. 장성택이랑 아주 친했던 그 박봉주 내각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울먹으면서 나가면서 장성택을 막 욕하는 거, 네. 비판하는 거 그거 보면서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 같으면은 비판하려면 내가 장성택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고 했으면 난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는 못하죠. 나는 못해요, 진짜. 근데 그 평양에서는 저랑 친했는데 알고 있는 외교관이 만약에 막 나쁜 짓 했다고 나보고 비판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난. 못하죠. 못해, 난. 그걸 근데 어떻게 평양에서는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질 못합니다. 그냥 죽더라도 네. 장성택 저 사람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부장님께서는 혼자만 죽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조건에서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죽으면 그냥 내가 눈 감으면 가는 건데 전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 가족을 다 죽이니까 그 박봉주 총리가 김경희 비서하고도 물론 가깝지만 정말 가까웠거든요. 장 부장하고. 가깝죠. 예. 그래서 장 부장하고 계속 그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는데 막 울먹이면서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먹인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원래 비판할 때는 딱 하고 쌍심질하고 빼야 되는데 울컥하면서 하면 듣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비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장 부장 저 나쁜 놈한테 내가 이제까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울면 정은이가 딱 보고 있다. 아, 저 사람 진짜 내어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한 어조로 울먹이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성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는 네.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장성택이 없었으면 김정은 체제 없습니다. 제가 그걸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결국은 김정은을 이제까지 끌고 온 거는 김기영이하고 장성택입니다. 특히 장성택이가 지난해 끌고 왔고요. 지난해는 어느 정도로 장성택이가 힘이 있었는가 하면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보고문을 다 봤습니다. 장성택이가. 그리고 김정은이도 이거 장 부장 동지 봤나 이 문건. 네. 이럴 정도로 그랬으니까 굉장히 정말 그 정책적인 후견자, 조언자 이런 역할을 굉장히 한 거죠. 그러다 장성택도 2인자로서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수령 독재 체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린 겁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는 모든 보고서를 장 부장한테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원수님께 먼저 보고를 하라. 그럼 그 다음엔 그 원수님이 보고 장 부장한테 줬다는 게